비상계엄이라고? 와, 왜? 자유? 사회변화, 한국 사회 대체 어디로 가나?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게. 너무 큰 이슈가 터졌죠. 그죠? 네. 2024년도에도 뭐 이런 이슈가 터지나? 의아해하신 분도 있지만, 뭐 비상계엄 뭐 필요성이 있으면 뭐 대통령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비상계엄 요건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내려진 대권, 우리 이제 긴급 권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비상계엄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비상계엄일까요? 친위 쿠데타일까요? 어젯밤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수면 위내시경이 있어서 뭐 어젯밤 10시부터 물도 먹지 못하고 뭐 일찍 자야지. 뭐 이번 주 월요일 날 라이브 찍은 거 편집도 해야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보가 떴어요. 속보가 막 뜨더니만 갑자기 야, 네. 우와, 대단하죠. 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발표였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원래 이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일부러 인사이트 드리는 것을 피하고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 혹은 국민의힘 지지자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혹은 조국 대표의 지지자도 아닙니다. 네, 둘 다 아니에요. 네, 그냥 일개 변호사일 뿐입니다. 오히려 정치인 중에 고르라고 하면 그냥 저는 허경영 대표 고르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정치인들 다 싫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좀 다소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랑 맞지 않으시더라도 너그럽게 양해 바랍니다. 정치적인 이슈 다 빼고 오직 법률 적으로만 분석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어제 10시 25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가 시작됐습니다. 이 밤에 급히 뭐 발표할 것이라도 있나 뭐 이래가지고 쭉 지켜봤는데 처음에는 유례없는 야당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 그리고 감액 예산 강행에 관해서 얘기하길래 또 정쟁하나 보다. 근데 왜 이걸 이 밤에 긴급 발표하는 거냐 했는데 딕션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죠.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네. 이러면서 뭐 여기까지만 발표하고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발표 내용만 봐서는 이제 국회를 이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주장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 비상계엄의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없었어요. 계엄법 3조를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유나 종류나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되는데 계엄 선포 방송에서는 그 이유, 국회 때문에 한다. 그 이유, 그리고 종류, 비상계엄이다. 는 말을 했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발표 안 했죠. 그죠? 계엄이 선포되는 지역적 범위에 대한 얘기도 없고 시행일시도 없고 계엄사령관이 누가 될지 얘기도 없고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긴 했죠. 그죠? 계엄 선포를 하는데 계엄사령관이 누가 될지를 얘기를 못한다. 계엄사령관이 뭐예요?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선포와 동시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 행정사무 뭐예요? 네. 행정사무는 군경에 대한 권한,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 군대 동원 권리, 군대 통수 권리, 그리고 계엄 지역의 일반 경찰 권한, 일반 행정사무 권한까지 모두 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법사무도 관장한다. 계엄 지역의 재판사무도 관장하는 겁니다. 사법사무니까요. 근데 입법사무 없죠, 그죠? 입법사무가 여기 없어요. 계엄법에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는 그대로 지속됩니다. 이것뿐입니까?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한 때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단체 행동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믿을 만한, 그러니까 이런 큰 권한을 줘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 계엄사령관이 돼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일단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기 전에 의사소통 많이 해요. 내가 당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할 건데 믿어도 되지? 뭐 이렇게 떠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지지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합참의장이라고 계엄사령관으로 무턱대고 임명해서 욕을 당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계엄사령관이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엄 선포하면서 계엄사령관이 누가 될지 얘기를 못한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국무회의를 아예 열지 않았을 가능성. 뭐 요 가능성은 오늘 아침 보도로 국무회의 자체는 있었는데 국무위원들이 반대가 심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밀어붙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대신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자체도 반대했으니까 누구를 계엄사령관으로 할지 심의조차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계엄사령관 후보로 여러 명 접촉을 했는데 뭐 다수 장성들이 고사를 하거나 뭐 부정적이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세 번째는 발표 당시에도 아직 계엄사령관으로 누구를 임명할지 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육군대장 의전 서열 1위는 합동참모의장입니다. 여기 있으시 합동참모의장,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정치인이니까 빼고 육군참모총장 그 다음 해군참모총장 그 다음 공군참모총장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합동참모의장이 해군이에요. 해군대장 김명수 대장이십니다. 그동안 또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들이 맡았어요. 왜냐하면 그 계엄의 성격상 이게 이제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군이 맡기는 좀 어려워요. 이제 계엄사령관으로 뭐 합동참모의장 건너뛰고 육군대장인 박안수 대장님이 계엄사령관이 임명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추측이 다 맞는 건 아니고 뭐 진실이 제 생각이랑 다를 수 있어요. 확실히 근데 확실한 거는 긴급 발표하면서 계엄령 선포하면서도 계엄사령관을 말하지 못한 거는 그때까지도 계엄사령관을 누구로 임명할지 미정이었을 수 있다. 이것만 봐도 참 계엄 발표를 하려면 좀 치밀하게 하던가.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이제 즉흥적인 계엄 선포구나 라는 예감이 왔는데 그 진행 상황을 나중에 보고 나서 또 예감이 확실해지죠. 일단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대장님은 밤 11시에 포고령 1호를 발표합니다. 우리 박안수 대장님, 제가 이제 님자를 붙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님자를 붙이는 데는 좀 들어보세요. 우리 박안수 대장님께서는 1968년생이고 청도에서 태어나셨죠. 이후 대구 소재의 명문고등학교, 찬란하고도 빛나고도 위대한 대덕원고등학교 사회 졸업생이시고 1986년도 육군사관학교 46기로 입교하신 저의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대구덕원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님자 붙이는 거예요. 네. 또 우리 박한수 선배님께서는 여러분 모두 이제 기억하실 진짜 사나이에 출연하신 분입니다. 네. 평은 좋았다 그래요. 이제 그 복무하실 때 사단장으로서 평도 좋으시고 되게 이제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평을 좋으셨다 그래요. 과거 이제 박한수 선배님께서 54단 되고 있죠. 54단 121년 대장이셨던 시절에 진짜 사나이 해룡연대편에 출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조금 진짜 사나이 나오셨던 선배님이십니다. 네. 자,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 1호입니다. 이 포고령 1호가 오후 11시경에 발표됩니다. 포고령을 보시면 무시무시하게 써놨죠. 그죠? 여기 보면 처단한다. 이거 처단한다. 뭐 군인의 특성상 뭐 처단한다. 뭐 이제 포고령 무시무시하게 이제 써놨죠. 그죠?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1항에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뭐 뒤에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뭐 이게 괜찮아요. 이거 일반 행정 권한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돼요. 행정 사무를 관장하니까요. 근데 아까 보셨겠지만 이 계엄사령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겠지만 국회, 지방의회, 정당 이건 입법사무입니다.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아닙니다. 계엄사령관의 관장사무 아닙니다. 행정사무랑 사법사무만 관장하게 돼 있죠. 앞에 입법사무는 월권입니다. 네, 계엄법에서 정한 범위를 월권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월권적인 포고령 1호의 1조가 왜 발표된 거냐? 일단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에서 뭐라고 했죠?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1조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이제 맥락인데 명백한 계엄법 물권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비상계엄 선포 과정, 이제 계엄 사령관 임명, 포고령까지 봤는데 그럼 이쯤에서 꼭 살펴봐야 되는 주제. 과연 비상계엄 정당했나? 헌법적인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건가? 한번 봅니다. 자, 계엄령에 관한 규정은 헌법이죠. 헌법 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시는 요건은 첫 번째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병력으로서 군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 다 있어야 돼요. 그죠? 먼저 전시입니까? 전쟁 났다는 소리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사변이라는 거는 중대한 사건 말하는데 만주사변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사변이 있었죠? 이거 뭐 어제 제가 모르는 사변이 있었던 건가요? 국가 비상사태? 단순히 경제가 어렵거나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것이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기 위해 필요가 있었나요? 오늘까지도 북한이나 주변의 가상적국에 우리나라가 군사력으로 대응해야 할 만한 군사상의 필요를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집회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경찰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서 공공의 안정질서를 군병력까지 동원해가지고 유지할 필요가 있을 만한 것이었습니까? 저는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들도 아니고 병력으로 대응해야 할 군사상의 필요도 없고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도 없는 평온한 밤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 됩니다. 계엄법 2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이거 헌법을 조금 더 구체화한 거예요.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적과 교전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가지고 행정사법 어제 구청 닫았어요? 법원 닫았어요? 아니잖아요. 현재 곤란한 경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체 어떤 사유가 있길래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윤 대통령의 판단에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하고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계엄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뭐 궁지에 몰린 정치적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리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대통령이라 해도 해서는 안 될 선택이 있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반응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절묘한 사진입니다. 제 생각에서 절묘한 사진인데 왜 그럴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바로 유튜브 라이브를 켜서 국민들에게 나라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거 왜 절묘한 사진이냐면 위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님인데 밑에는 한동훈 대표님이죠. 그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거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 했고 조국 대표도 국민과 함께 무도한 독재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고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 전야 같이 흘러간다고 한 달 전부터 내가 우려를 했는데 잘 수습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처럼 여야 한 목소리로 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했죠. 아마 이번 계엄 선포의 뭐 긍정적 작용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 싶어요. 뭐가 긍정적이었나? 요 순간만큼은 이 네 명이 일치된 의견이 나오긴 했죠. 예, 그죠. 요 순간만큼은 이후 사태는 반전되죠. 모든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긴급 기자회견문이 발표되고 12월 4일 새벽 0시 48분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고 새벽 1시 1분 재석 의원 190명, 찬성 190명, 반대 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190명 중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172명, 국민의힘 의원이 18명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155분 만에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겁니다. 그건 이제 계엄 선포했는데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된 거죠. 그죠? 77조 5항을 보면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된다. 의무조항입니다. 네, 의무조항입니다. 이런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당연히 뭐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해야겠죠. 그죠? 그래야지 이게 계엄을 선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계엄 선포 사유에 대해서 정당성이 이제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했는데도 버틴다. 이러면 그 자체로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모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려면 그 전부터 이제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뭐 이를테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으로서 이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적어도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해야겠죠. 근데 어젯밤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뭐 국회를 봉쇄해야 되는데 어젯밤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허술했다. 진짜 제대로 계엄을 하거나 쿠데타를 하려면 계엄 발표 시각으로부터 한두 시간 전부터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체포조가 활동하면서 위치 파악한 이후에 계엄령이 발표됨과 동시에 짠 하고 체포해야 뭐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 발표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튜브를 하면 바로 키잖아요. 혹시나 체포조 와가지고 자기 체포해도 이를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됐다. 이후에 이제 국회로 특임대 헬기가 딱 날아오잖아요. 저는 사실 국회로 이제 특임대 헬기 딱 날아오는 거 보고 상황 끝났다고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지금 2024년도에 특임대가 아무리 실탄장전하고 온들 그 특임대 장병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아도 90년대나 2000년대 생들일 텐데 뭐 간부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사살 명령 내려오면 선량한 국민에 대한 발표 명령인데 쏠 수 있겠습니까? 10시 25분에 계엄 발표했고 11시에 계엄사령관 보고문 나오고 이후에 즉각적으로 출동했다 해도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죽어도 좋으니까 사살하고 국회의원들 데리고 와! 체포해와! 이렇게 명령 내려오면 우리나라 국군 장병 중에 국민 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있을까요? 국회에 있는 사람들을 언제 봤다고 그 사람들 죽일 정도로 적개심이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군 지휘부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킬 만한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고 정신무장시킬 상급 지휘관이 그렇게 명령한다 해도 현대 대한민국에서 그런 상급 지휘관의 명령에 대해 복종할 간부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나라 군대가 그런 시절 벗어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죠? 물론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2024년 국군 지휘관하고 장병들은 위법한 명령 정도는 구분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너무 순진한 생각인가요? 12월 4일 오늘 새벽 4시 27분경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발표가 이게 그 전날 10시 25분경이니까 6시간 만에 해제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계엄 진행하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 많으셨는데 그래도 윤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들었는지 비상계엄 해제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2024년의 한국민주주의입니다. 네, 놀랍습니다.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는 수단 선택 오류임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이후에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국회에서 190명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 그 이후 결의안을 존중해서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까지 저는 이 과정 모두가 2020년판 한국민주주의다. 그러니까 고도로 성숙된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 자체가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더라도 민주주의에 따라서 그리고 사전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걸 바로잡는 과정 그리고 권력자가 최초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더라도 국회의 결의안을 존중해서 해제하는 과정 그 자체가 고도로 성숙된 민주주의다. 이런 말입니다. 비록 그 해제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해제한 게
계속 계엄을 지속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아차 싶은 생각에서 된 건지 아니면 국민 여론하고 각종 사회단체 여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계엄이 이제 발표된 직후부터 제가 변호사잖아요. 변호사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에서 변협 단톡방에서 불이 났어요. 이거 다 위헌 위법하다. 시국 선언 해야 된다. 변협 제한 변협 명의로 이제 발표를 해야 되고 뭐 설변의 명의로 이제 발표해야 된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바로 발표가 됐어요. 입장문이. 전체 이제 변호사들이 선스가 이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각종 사회단체 여론, 뭐 아니면 국무위원들 설득에 못 이긴 건지 해서 이렇게 해제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압력을 받아서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조차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압력입니다. 옛날에 80년대면 이런 압력을 받는다고 상관했겠어요? 코웃음 쳐요. 아니, 너 뭐 그게 뭔데 그냥 난 땅으로 다 밀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2024년도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런 거 다른 나라에서 본 적 있습니까?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자기네들 16 의회 폭동에 비교하던데, 트럼프가 도발해가지고, 뭐, 극렬한 지지자들이 의회로 가가지고 폭동하던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거. 극우단체가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한 폭동하고, 우리나라에서 권력자가 위헌 위법한 선택이 우리가 이제 법인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걸 바로잡는 과정하고 이게 같은 겁니까? 완전 다른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 중에 이렇게 권력자의 위헌 위법한 결정에 대해 신속 정확하고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오류를 시정한 사례 있습니까? 155분 만에. 또한 권력자가 비록 시작은 오류로 시작했지만 뭐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헌정 질서로 돌아와서 오류 바로잡은 사례 있습니까? 민주주의 압박에 의해서 저는 없다고 보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고도로 성숙되었다는 반증입니다. 네. 어제 사태에 대해서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로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자식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에게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다. 비록 권력자가 위헌위법하게 결정을 내렸지만 우리 국민은 신속 정확하게 그리고 사전에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그 위헌위법한 상태를 바로잡은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다 라고 가르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정말 우리 민주주의가 자랑스러웠습니다.